당황하지 마시고, 호랭이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산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푸시면 굉장히 이제 점수를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기능점수 산출법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간이법을 적용해서 아래의 이벤트 리스트와 뭐 ISBS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평균 복잡도를 근거로 기능점수를 산출하라. 이제 여기서 이 ISBSG가 이 평균 복잡도 이거를 이제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통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간이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간이법으로 하라는 거죠. 예, 간이법이니까 좀 식은죽 먹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리스트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용자가 일으키는 트랜잭션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사용자가 일으키는 이제 트랜잭션이 뭐냐면, 담당자는 고객 주문을 입력 수정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고객 DB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사원 목록을 부서 단위로 조회한다. 사원 DB하고 부서 DB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사원 목록을 단순 출력한다. 왜 단순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사원 DB에서 단순 출력할 거예요. 아무것도 중간에 가공 연산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수령자 사원 목록을 검색한다. 사원 DB하고 급여 DB를 건드릴 거예요. 근데 일정 금액 이상, 그러면 연산을 해야 되네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찾기 위해서 A은행의 외환 DB에서 환율을 검색한다. 외환 DB. 참조해서 와야 되겠죠, 외환 DB를. 인사 담당자는 5년 경력 이상, 그 다음에 해당 직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원 목록을 추출한다. 이것도 지금 연산이 필요한 거죠. 사원 DB 건드린다. 인사 담당자는 신입 경력 사원 입사 시에 사원 파일을 갱신한다. 갱신은 뭐예요? 수정이죠. 그래서 사원 DB를 건드린다.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외국 사원 입사 시 사원의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HN화폐에 통화 정보를 참조한다. 통화 DB를 건드려요. 그 다음에 사원 DB와 급여 DB를 건드려요. 그 다음에 회계 시스템은 전표 번호, 부서 번호 중 앞자리 둘, 연도, 1년 번호를 자동으로 체번한다. 체번은 뭐예요?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표 DB를 건드린다. 인사 담당자는 사원 현황을 엑셀 파일로 업로드 시킨다. 그래서 사원 DB에다가 업로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리스트를 가지고서 기능 점수를 뽑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FM대로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이제 본다면 먼저 기능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뭘 써야 돼요? 유형 결정하고, 유형은 뭐뭐뭐 있다? 아까 유형 5가지 보셨죠? 유형 5가지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뭘 결정해요? 측정 범위하고 애플리케이션 경계 결정해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데이터 기능, 그 다음에 트랜잭션 기능 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끝이에요, 이게. 끝이죠? 대가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보정 계수를 쓸 일이 없어요. 맞죠? 기능 점수 산정하라고 했지 대가 계산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시험 볼 때 굉장히 착각해서 보정 계수를 잘못 집어넣는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개의 GSC라고 하는 General System Characteristic 이렇게 부르는 그 Value Added Factor, IFPUG에서 말하는 그거를 14개 특성치를 반영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까지 하면은 이 문제를 완전히 망가지는 게 풀었다가.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거를 도식화를 이제 이벤트 도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담당자가 고객 주문 입력수정 삭제한다. 그래서 고객 TV에서 가져올 거고, 이 고객 TV가 있는 시스템은 고객 관리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사원 목록 부서 단위 조회 단순 출력 일정 금액 이상 급여 수령자 검색하고 5년 이상 경력 이상 해당 직무 수행 경험자 검색하고 신입 경력사원 정보 갱신, 그 다음에 사원 현황을 엑셀 파일로 업로드한다. 어디다가? 인사관리 시스템의 사원 DB, 부서 DB, 급여 DB에다가. 그 다음에 회계 관리 시스템에서 전표 DB, 전표 번호를 자동 체번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통화 DB에서 뭐 급여 환율 검색하기 위해서 외환 관리 시스템 외환 DB 검색하고, 그 다음에 통화 DB, 통화 정보 참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무슨 H연합회, 무슨 A은행,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쓰기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쓰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EIF, 외부 참조 파일, External Interface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보면 다 쓰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LF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트랜잭션들은 전부 다 EIO, EQ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벤트를 쪼르륵 나열을 하고 EI, EO, EQ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트랜잭션 기능을 볼 거예요. 고객주문 입력, 수정, 삭제한다. 그럼 뭐예요? 입력, 수정, 삭제는 전부 다 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익스터널 인풋이다. 그러면 개수로 몇 개예요? 1개, 2개, 3개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사업 목록, 부서 단위 조회하겠다. 자, 부서 DB도 있어요. 그죠? 사원 DB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단순 조회죠? 예. 그 다음에 사업 목록을 단순 출력하겠대요. 단순 조회죠? 예.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수령자. 이건 뭐예요? 연산을 해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 조회성이 아니고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O가 됐네요. 그 다음에 원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찾기 위해서 A은행 A&B에서 환율 정보를 검색한다. 검색은 뭐예요?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죠. 가공해요? 안 해요? 예, 없어요. 그래서 단순. 그래서 EQ가 돼요. 그 다음에 5년 경력 이상 해당 직무수행 경험자 사업 목록을 추출하겠다. 연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연산해야 되네. 그러니까 EO. 그 다음에 신입 경력사원 정보를 갱신하겠다. 갱신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인풋이 돼버리네요. 그 다음에 애국사원 입사 시에 급여 결정에서 H&P에 통화정보를 참조하겠다. 예, 참조. 이거는 읽기죠. 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 조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H&P의 DB를 내가 통화정보를 쓰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표번호를 자동 체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자동 체분은 시스템이 해줘요?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하죠. 기술적으로. 예, 근데 그거는 시스템이 전표 건들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유니크하게. 그래서 하는 거죠. 사용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용자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인지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네요. 네. 보이면은 요구사항에 의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능으로 카운팅.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요구해서 코드성 테이블도 반영해서 띄워주거나 또는 요구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기능으로 셉니다. 다시 어떤 거? 어떤 거야? 다시.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딱 만들어서 아니 그것들은 그런 콤보박스 버튼 이런 기능들은 실제로는 누르면 작동하죠. 그것들은 원래는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불러다 써요. 붙여다가. 그래서 최초의 그 기능을 하나로만 세고요. 나머지 화면에서는 안 세요. 딱 한 번만 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세요. 근데 되게 단순 기능이라 점수가 크지 않아요. 네. 가기법 작성할 때 뒤에다가 공통으로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는 거 같아요. 네네. 실무에서는 그걸 하나로 한 번 딱 세줘요. 저좀 가기법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통으로 세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카운팅 매뉴얼 같은데 이제 국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이드가. 그걸 찾아보시면 버튼들을 그렇게 세라고 돼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 현황 엑셀 파일 업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입력 한 건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입력으로 이건 카운팅을 해줍니다. 그렇죠? 엑셀 정보를 입력해요.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화면에다 직접 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입력이 엑셀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하나 필드 10개에다가 사원 정보를 입력을 할 거예요, 내가. 원래는.
원래는 그렇게 하게 되면 10명을 입력하려면 화면을 들어가서 10번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엑셀에다 짜르르 컬럼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집어넣은 다음에 밀어 넣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입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입력 기능 하나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이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숫자를 세어보면, 이 아이가 뭐 요거 합산하면 5개, 그 다음에 이 오가 2개, 그 다음에 이 큐가 4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능 세야죠. 이제 데이터 기능에서 고객 DB, 사원 DB, 부서 DB, 급여 DB, 외환 DB, 통화 DB, 전표 DB, 그 다음에 사원 현황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사항으로는 요게 어차피 지금 DB라는 것은 트랜잭션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냥 하나의 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테이블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 DB들은 지금 그냥 하나하나 단위로 한 번씩만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쪼르륵 중복성 없이 나열을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쓰기가 되는 것들은 고객 DB, 사원 DB, 부서 DB, 급여 DB. 그래서 이거는 내부 로직 파일이네 알 수 있고 전표 DB에도 알 수 있고 쓰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외환 DB, 통화 DB는 쓰기 못하고 어떻게 한다? 외부 기관 거를 참조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쓰기가 안 되네. 그래서 외부 참조 파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엑셀 파일이 문제예요. 지금 사실 저희는 단순히 RDB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DB 이야기를 한 거고, 원래는 파일도 전부 다 그 안에 데이터를 담고 있어요. 그죠? 파일로 구현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 파일 숫자 세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지금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한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 생겼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얘가 데이터일까요, 아닐까요? 에 대한 이야기. 여요 아니에요? 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저 엑셀 파일은 지금 유지 관리되는 DB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예요? 입력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도구를 하나 쓴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쟤는 유지 관리되는 DB가 아니에요. 엑셀은. 그래서 저거는 일단 데이터로 세지 않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력 행위를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그냥 수단을 하나 제공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 기능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 반대로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는 뭐예요? 다운로드는 DB에서 불러다가 화면에다가 뿌릴 거죠. 근데 화면에 안 뿌리고 어디다 뿌려버린 거예요? 엑셀 파일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엑셀 다운로드는 기능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엑셀 파일에다가 쓰기한 요 출력한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화면에다 뿌릴 거였죠. 그러면 화면에 있는 기능하고 이 기능은 논리적으로 같은 기능이에요? 다른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이죠? 그러면 중복 카운트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논리적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구현은 신경 안 쓴다 그랬죠. 그럼 다운로드는 기능으로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셉니다. 그래서. 다만 그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버튼을 콱 누르면 얘가 출력하잖아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최하위로 그거를 딱 하나 트랜잭션을 세워줘요. 이해되시죠? 데이터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엑셀 다운로드는 통상 이 사용자 화면의 한기퉁이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출력을 엑셀로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요구를 해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여기 출력한 거 말고 다른 것도 출력할 거예요. 그럼 이 화면하고 얘하고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려졌죠. 네, 그러면 이건 별도 기능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는 별도 화면을 구현해서 그걸 보여주면 되는데 별도 화면 구현 대신에 다이렉트로 엑셀이라고는 그 셀에다가 화면 출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같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구현된 화면에. 그럼 얘는 별도로 다른 기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기능을 세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부 로직 파일로 참조 파일에서가 아니라 2호 출력이 맞아요. 거기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지 관리되는 DB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3개 되면은 그러면은 5개, 2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실제로 풀이해서 산정한 내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출풀이 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제 기출풀이는 이제 저희가 그 합격한 기술사들이 이제 최근 합격한 기술사들이 그 다음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문제를 뭐 한 달 정도 구간에 자기들이 나눠서 풀어가지고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제 전회차에 합격한 기술사들이 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었던 기술사가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잘못 풀었어요. 잘못 풀었어요. 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동체번 기능 아닌 거를 지금 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엑셀 파일 이거 있잖아요. 유지 관리되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쪽에, 예. 데이터 쪽에 IRF에서 이제 IRF, EF가 데이터, 여기가 트랜잭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 사원 대비를 예. 지금 카운팅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IRF로. 그래서 하나, 둘, 뭐, 중복성 제곱하고 세면 5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네, 오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 미조정 기능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조정 개념이 우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조정이라는 말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기능 점수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 지금 기능 점수를 산정하라고 그랬지, 미조정 기능 점수 산정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순간에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답하라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홍길동 A 이꼴 뭐다라고 쓴 거예요. 그죠? 홍길동 A를 답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채점자는 그거를 칼같이 잡아요, 그걸. 이해되시죠? 미조정 기능 점수를 제시하라고 빼고 기능 점수를 산정하라고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기능 점수를 산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나는 답을 미조정 기능 점수를 제시하면 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문제 생기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역의 시험이면 모르겠지만 이 IT 영역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스페이스바 하나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업무 도면이잖아요, 저희가. 시험 보실 때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합격한 기술사도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가 맡아서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점수가 오답풀이를 좀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다 집어넣어서 이건 조정을 한 거예요. 쉽게 제가 오늘 설명은 되게 쉽게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요, 문제 푸신 데는 에러가 없어요. 됐죠? 겁 안 나시죠? 밑에 이렇게 달아도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요거는 그 기술사가 풀어놓은 거를 내가 틀렸으니까 요걸 이렇게 단 거고요. 그러니까 미조정 밑에 보정 개수가 있고. 저거는 아예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위에 저거를 썼기 때문에 밑에다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안 썼으면 밑에 달 필요가 없었죠. 그냥 기능 점수를 끝내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앞으로 듣게 되실 거예요. 줄수를 채우려고. 네, 아닙니다. 줄수를 채우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이, 그러니까 본문은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잘 풀면은, 빨리 풀면은 시간이 남거든요. 그 시간이 남아서 내가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를 쓰느냐 하면, 이거 말고, 예를 들면 국제 기준에 의하면, 또는 뭐, 사실상의 표준 역할하고 있는 ISO 계열이 아닌, 그래서 IFPUG의 카운팅 프랙티스 매뉴얼 뭐 4점 몇 버전에 따르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렇게만 단순 계산하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시스템 개발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14가지 value added 팩터를 써서 조정을 한다. 예를 들면 그거를 내가 추가로 써요. 그 다음에 국내 사업 대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 기능 점수가 100% 그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고 대가를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가 자체를 기능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대가 자체를 산정한 다음에 그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가지 보정 개수를 추가로 활용해서 최종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는 내가 추가적으로 써서 추가 득점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거기까지 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뒤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법문 답이 틀려버리면 이제 약이 없고요. 근데 이거는 계산 문제잖아요. 네, 풀이도 풀이지만 그러면은 그 문제가 틀렸다는 걸로 보나요? 아니면은 저 부분만 그러니까 부분 점수로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 옛날에는 저렇게 답을 틀리면 계산 문제는 0점 처리했대요. 근데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0점 처리하지 않고요. 이제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2교시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풀어서 틀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분 점수를 줍니다. 후하게 주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계산 문제는 예를 들면 잘 풀면요 20점 이상을 맞는 거고요. 잘못 풀면은 10점 이하가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내가 이 시험의 합격, 당락을 거기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갭이 10점 차이가 나면은요, 60점에서 10점이 까였다고 생각하면 50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시를 7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적으로는 저 문제를 1번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펙트, 모험을 하지 않는 문제를 먼저 다 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문제를 풀어야 되면 저 문제가 네 번째 문제인 거예요. 풀어야 될 순서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좀 모호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좀 약간 적성을 거리에서 좀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회피가 더 나가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저 문제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계산 문제는 자신 없으면 무조건 제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금방처럼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펑션 포인트를 되게 제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전달했다고 지금 생각해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번째 문제로 풀어라. 왜냐하면 서술식으로 계산 안 하는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써서 논리가 맞으면 적어도 15점 내의 점수를 무조건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답이 틀리면 일단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은 어떤 계산 문제 풀어서 내가 무조건 합격하니 떨어지나 둘 중에 하나 할래. 이렇게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에 반드시 풀어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왜냐하면 앞에 세 개의 문제를 잘 풀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설령 답이 틀려도 합격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문제로 쟤를 풀다가 중간에 꼬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여기서 풀 때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시험장에 가면은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첫 번째 문제를 계산 문제를 풀다가 꼬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문제를 풀 때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잘 풀 수 있는 나머지 문제를 망쳐요, 대부분. 그래서 점수가 예를 들면 50점대도 아닌 40점대로 추락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약이 없어요, 그 경우에. 아셨죠? 계산 문제 접근은 네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자신 있어도 무조건 네 번째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썸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하면 95점, 합한 점수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EA, EO, EQ 썸은 얼마고, 네. ILF, EAF 썸은 얼마고, 그걸 다 합치면은 문제 이벤트 전체 합은 95.5다. 이렇게 이제 서머리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